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연락처 좀 점점점. 지난 2018년 6월 경찰관 A씨가 불법 촬영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피해자 여성 B씨는요 순찰차에 태워서 여성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를 했는데, 이야, 아니 그 과정에서 경찰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 지금 피해를 갓 당한 상황이에요, 여성은. 경찰차 타고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는데 남자친구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여성이 거부를 했는데도 이 경찰관은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후에도 사적으로 연락한다.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 경찰관은 징계 초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징계 처분 정당하다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의 말이 좀 어려운데 법원의 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용인했을 때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분명히 이제 고려한 것 같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죠. 범인과 이제 어떤 수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제 검사 사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성상남 내지는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볼 때는 일단 피해자로서 특히 성범죄 피해자 경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접근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본 거고요. 또 성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피해자 경우에도 만약에 수사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유착이 되게 되면 거꾸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무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엄정성,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익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검사나 경찰이나 고속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피해자 측과 뭐 사적인 인연이 있어도 그 수사에서 배제. 네. 가해자 측과 사적인 인연이 있으면 더더욱이 배제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억울한 사람이 당하거나 억울함을 풀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건 반드시 사실 징계가 이거 뭐 정직 2개월 가지고도 저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파면은 몰라도 해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장희영 교수님, 이게 또 뭐 피해자, 뭐 수사기관의 엄정성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시지만 또 이 남녀관계의 일이라면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결론이 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부적절하게 경찰관이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뭐 남녀관계에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여성이 남자친구 있다라고 재차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사후에 계속 부적절하게 연락을 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락처를 입수한 경위 자체가 여성이 준 전화번호도 아니고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공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내야 되는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도용했다는 것도 사실 이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사실 없다라는 게 이미 그걸로 이미 단정이 된 거죠. 다만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김진애 커머레이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게 뭐 둘이 서로 사실 마음이 뭐 맞았으면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저 여성분이 지금 경찰을 왜 만났어요? 성범죄 피해자로 만났어요. 맞아요. 성범죄 피해자로 만나서 남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이 있는 이 상황에 경찰로서의, 그러니까 사실 경찰은 남녀가 아니잖아요. 경찰인 거잖아요. 성이 없는. 맞습니다. 근데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성적으로 남성으로 다가왔다. 이 자체가 저 여성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맞네요. 제가 생각 잘못했네요. 장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게다가 좀 수사를 하게 될 어떤 본인에게는 내가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 이 잣대가 나에게 성적으로 다가왔을 때 저 여성이 느꼈을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요? 실제로 제가 저 몰래카메라 피해자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어떤 성적으로 직접적으로 취향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 공공장소에 가도 화장실을 가도 자기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집에 가도 혹시나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자신은 태어날 때는 불량품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은 뭔가 자기는 트라우마가 있는 불량품이 됐다. 이 스크래치로 인해서 나는 평생
이 사람이 징계를 받건 처벌을 받건 이거랑 상관없이 자기는 평생 이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인 잣대를 떠나서 지금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람의 처신은 옳지 않았고 저는 또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게 아까 정직 2개월 징계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 정직 1개월로 줄었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정직 1개월도 본인이 과하다고 지금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소송을 건 건데 여기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